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문무인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 이 검찰이 민주주의와 인권, 수사의 공정성, 어떤 검찰의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그래서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듣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 놓고, 막상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경찰과의 밥그릇 싸움이 걸리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쇼도 했습니다. 기자가 검찰이 어떤 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했는가, 검찰이 정치 권력에 비틀린 측면이 있다라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양복을 벗어서 손에 이렇게 팔로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까? 흔드는 것 어딥니까?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흔드는 손을 보라고 얘기한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흔들리는 검찰을 나무라기 이전에 흔드는 외부의 정치 세력, 권력을 국민들이 주시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비겁하고 면피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문 총장이 한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 외부에서 중립을 흔들려는 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도 검찰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 정권의 개입을 시인한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정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게 개인적 소망이었는데 그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려운 과제를 넘겨줬다. 정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권에서는 어떤 냉철하게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와 또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일을 잘하는 것에 노력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섣부른 감성에 휘둘려서 감성팔이 눈물을 흘리는 공직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조명근 전 통일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아니, 시청자 여러분,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나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왜 없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이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이 어떻게 훼손이 됐는가? 외부 정권의 개입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반발하지 못하고 완전히 중립성을 내어준 이런 사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과도한 압수수색, 적폐수사라는 이런 명분으로 마구잡이식 몰아붙이기, 완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은폐 조작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었던 변창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 아침 9시에 그리고 딸을 포함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아주 가혹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을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변창훈 검사는 그 일을 포함을 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정말이지 검찰 조직이 나에게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자신이 부하 이 국정원 어떤 이 직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그 부하 국정원 직원도 자살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해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이를 만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을 이 후배, 이 국정원 후배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였다라고 검찰이 마구 모략을 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가. 배반감과 배신감. 변창훈 검사는 자살했습니다. 2번 과도한 모욕 주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군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았던 이재수 기무사령관. 이 사람을 이 기무사의 뭐 세월호 유족들 무슨 사찰 혐의, 그 사찰도 아니고 사실은 동향 파악인데 이 사찰 혐의 뭐 이런 거 조사하느라고 기무사 기업 문건 뭐 관련 이런 사건 조사하느라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놓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이재수 장군에게 이 수갑과 이런 것을 채워서 뭐 일대 모욕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갑이 채워진 이런 장면을 사진 찍혀서 전 세상에 알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은 그 장면을 포함을 해서 수사 과정에서 받았던 많은 모욕적인 그리고 압박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반발 또는 자기 자신이 엄청난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붕괴 이런 걸 느껴서 이재수 사령관도 자살했습니다. 3번 정권 코드 수사.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정권의 코드에 맞는 수사를 적폐 수사라며 마구 그냥 사냥개식으로 몰아붙인 검찰이 대표적으로 이 기무사 기업 문건 이 사건 태산명동 서일필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마치 무슨 쿠데타 음모나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몰아붙였던 이 기무사 기업 문건 사건. 그리고 검찰 스스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종 과거사를 뒤집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일개 경찰서장처럼 의 수준이 돼서 언급을 했던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에서는 그 윤종호라는 이상한 증인을 자처하는 여성에게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이 놀아나는 이런 사건.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가장 분개하는 것이 4번입니다. 공권력 포기. 검경 수사권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친 문제에 관해서는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서 무슨 성명을 발표하고 무슨 양복을 흔들고 울컥하기도 하면서 정작 이 나라의 공권력이 법과 질서가 민노총이라는 이런 민노총의 폭력에 휘둘려서 완전히 유린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검찰총장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 나서서 민노총을 질타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을 철저하게 질책하고 또는 법질서 확립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그런 적 있습니까? 메가더 동상이 이 방화범, 이 반미 이 극단주의자들의 방화에 의해서 불타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테러가 발생하고
민노총이 민간기업의 노무 담당 임원을 사장이 보는 앞에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해서 피투성이로 얼굴을 만들어 놓고, 대검청사에 민노총이 난입을 했을 때만 조속히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기관이나 또는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각종 건설 현상에서 민노총이 마치 이 나라의 대통령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민노총 아닙니까? 그런 공권력 유린 사태에 대해서 문밀검찰총장이 나서서 분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어디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합니까? 눈물은, 진정한 눈물은 그럴 때 흘려야 되는 겁니다. 유성기업 전무가 피투성이 얼굴이 됐을 때, 이재수 사령관이 자살했을 때, 어디 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자, 5번 경찰의 자기부정. 완전히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불법 시위 폭력자 100남기에게 물대포를 쐈던 경찰관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배상금을 물게 만들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00남기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물대포를 안 쏠 것처럼 하고, 각종 시국 시위에서 국가 재산을 파괴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다 취소하고, 이게 경찰이 자기부정 아닙니까? 울산 김기현 시장에 대한 엉뚱한 이 혐의로 그가 공천을 받는 날 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나중에 전부 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 사안을 밀어붙였던 경찰. 그래서 대통령의 친구이자 선배, 조국 민정수석이 한때 후원회장을 맡았던 송철호 시장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던 이 경찰, 황운하 울산 당시 경찰청장.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협을 하는 공권력의 해체 상태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아니면 그런 공권력의 어떤 이 정권 하수인 역할은 충실히 시행을 하고, 그러면서 막상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이 터지자 양복을 흔들면서 가증스러운 쇼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